안녕하십니까. 맘치유 스피치의 정동문 변화 코치입니다. 자,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정적 정서 다스리기.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발표 불안증, 대중공포, 무대공포, 뭐, 대인공포증, 뭐, 사회공포증, 이게 다 이제 두려움에 속하는 거죠. 이제 영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 또 뭐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 이런 것도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은 영업하는 분들 영업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치나 또는 발표 강의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 막 강의하고 스피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에 좀 잘라서 뭐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단위로 제가 잘라서 강의를 할 거니까 제 강의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0년의 노하우를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 되실까요? 네. 자, 도움 되시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두려움을 영어로 이제 표기를 해보니까 이제 fear, F-E-A-R, fear. 자,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F는 false, 거짓된이라는 거짓된. 뭐 evidence, in evidence, 증거물. 그 다음에 A는 appearing,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그 다음에 reality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 그러니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을 두려움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물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두뇌가.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이 두려움이는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릴 때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귀신의 동굴.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 귀신의 동굴 있잖아요. 그죠? 귀신의 동굴에 보면은 무서운 귀신 모습을 한 그런 영상 이미지도 있고, 귀신의 어떤 소리를 또 뭐 이렇게 효과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동굴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실제 그 귀신의 동굴에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귀신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두려웠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실제 귀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것은 실제 귀신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귀신이 있을 것으로 머리가, 이 마음이 착각을 했어. 착각을 하는 그 어떤 귀신의 이미지, 귀신의 소리, 귀신의 느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꿈을 꾸면서, 무슨 꿈을 꾸면 두려움을 느끼죠? 뭐 어떤 시뮬레이션, 뭐 전자오락, 뭐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어떤 무서운 그런 이미지나 영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무서운 잔상이 머리에 남아서 계속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TV, 영화에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TV에 보면은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뭐, 귀신도 나오고, 또 뭐, 꼬리가 9개 달린 뭐 여우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며칠 밤을 잠을 못 자잖아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실제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뭐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두뇌가 그런 영상에 집착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이 무대공포나 대중공포나 발표공포, 스피치공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앉아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을 때 이분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내가 말을 못했을 때 이분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분명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부정적인 착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착각이 계속 내 안에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기에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처럼 반복되면서 두려움이 커지죠. 처음에는 작은 두려움이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상상을 하면서 두려움이 더 커지고 또 더 커지고
계속 증폭되면서 이른바 마음의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 두려움은 실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구나. 자, 따라서요. 내 마음이 착각하고 있다. 시작. 내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다. 자, 내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다면은 착각은 바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이제 뭐 두려움과 관계없지만은 이제 우리가 착각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상상 훈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하나 들어있다. 레몬 아시죠? 자, 레몬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레몬의 빛깔, 이미지,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이 되시면 고개 갖다 가지고. 네, 좋아요. 자, 이제 레몬을 코로 가져가서 향기를 한번 맡아봅니다. 향기. 그러면 아주 향긋한 그 향기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칼을 가지고 반으로 쫙 쪼개는 겁니다. 쫙 쪼갰을 때 레몬의 즙이 흘러내리는데 이 즙을 입으로 가져가서 한번 쭉 빨아보는 쭉 이렇게 빨았을 때 자, 입에 아주 새콤하고 신 그런 레몬의 맛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는 침이 많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많이 고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좀 작게 또 어떤 분은 중간 정도 이렇게 침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침이 많이 고이면서 레몬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이제 레몬을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하면서 잠시 후에 이제 눈을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네. 어때요? 자, 입이 쉬죠? 지금 레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몬이 없는데 레몬만 지금 레몬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레몬은 없는데 입에 침이 나고 신맛이 나고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맡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은 실제의 반응을 했습니까? 상상 속의 내부 표현에 반응을 했습니까? 맞죠? 상상 속의 내부 표현에 반응을 한 거예요. 레몬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두려움도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두려운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머릿속에 연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착각은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잡을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꾸지람 듣고 또는 신체적으로 체벌을 당하고 학교 선생님한테 또 꾸지람을 듣고 체벌을 당하고 또는 뭐 우리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하고 이런 힘든 또는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머릿속의 내부 표현, 이미지를 어떻게 상상하고 소리를 어떻게 듣고 그 느낌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의 그 상상 속의 내부 표현은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발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영업을 할 때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아는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이 두려움은 바로 착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착각을 바로 잡으면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려움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데요. 두려움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 이걸 좀 이해를 같이 해봅니다. 두려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움이 보내는 그 행동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두려움은 우리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자, 두려움은 바로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걸 보면 focus on what you want. 자, focus on 집중해라 이 말이죠. 초점을 맞추어라. 자, what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즉,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서 생긴 게 두려움이니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은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고요. 두려움 반대에 뭐 열정이나 자신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발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긴장하면 안 되는데, 떨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럼 보세요. 긴장, 떨림, 실수는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잠재의식은 하면 안 되는데 부정을 인식하지 못해요.
긴장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긴장하면 안 되는데 이 전체는 긍정의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데 인식을 못 해요. 자, 긴장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긴장하는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두 번째로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긴장하는 모습을 연상을 해버렸기 때문에, 긴장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더 많이 긴장이 되는 거죠. 일례로, 도로에, 운전하는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했을 때, 빨간색 자동차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자, 일례로, 자, 이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송곳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송곳으로 오른쪽 눈을 쑤시면 안 돼. 실명될 수 있으니까. 뾰족한 송곳으로 오른쪽 눈을 쑤시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머리에는 뭐가 연상이 되죠? 뾰족한 송곳. 즉,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긴장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더 긴장하는 쪽으로 연상이 돼버리고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실수하는 쪽에 연상이 되고,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면 안 되는데 빨간색 자동차가 더 눈에 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잠재의식 차원으로 본다면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곧 해야 돼라는 쪽으로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재의식 쪽으로 본다면은 긴장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긴장해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동의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실수하면 안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실수해야 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시험에 떨어져야 돼 이 말하고 똑같아요. 네. 이미 시험에 떨어지는 모습을 연상했잖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살찐 모습을 연상하죠? 그래서 살을 빼야 되는데 하면은 살이 빠질까요? 살이 더 찔까요? 살이 더 찌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 이제 발표 불안증이나 이 두려움에도 이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은 더 하게 되기 때문에, 긴장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떨리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자, 원하는 것. 자,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야지. 이런 핵심 내용을 전달해야지. 자, 말하는 것. 자,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 스피치의 목적, 스피치의 내용, 스피치 주제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두려움은 없어지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스피치에 대한 불안은 긴장, 떨림, 실수에 신경 쓰지 말고 말하는 주제와 말하는 핵심 내용에 집중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업에 있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뭐냐면요.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 말고, 자, 이 제품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 고객들의 니즈나 욕구에 맞게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에 집중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당연히 열정이 커지겠죠. 열정이 커지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키죠.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법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열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크면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크면은 열정이 없다. 자, 그러면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열정을 만들면은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면은 또 많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서 끊었다가 바로 2부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계속 듣기를 원하면 2부에서 또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